토익학에서 지금 토익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제니박이라고 합니다. 만점 목표로 핵심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AC 파트와 RC 파트가 있는데 공부는 RC를 많이 하는데 점수는 AC가 잘 나오는 과목이 토익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만점이 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AC는 만점이 나오셔야 돼요. 토익은 일단 AC를 만점을 거의 찍어놓고 RC로 나머지 점수를 채워간다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AC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한국 영어에서 그 수능을 준비할 때는 미국 발음밖에 안 나오세요. 하지만 토익은 호주 발음, 영국 발음 이런 게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적응하는 시간에 걸릴 수 있지만 사실 결론적으로 점수를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자, AC를 만점을 받으시려면요. AC의 파트가 4가지가 있거든요. 파트 1, 2, 3, 4 4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만점의 발목을 잡는 거는 이 파트 2예요. 다른 것보다는 파트 2의 후반부 20번부터 31번까지 한 11개 문제 정도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파트 2 같은 경우는 질문이 나오세요. 이게 눈에 보이면 좋겠지만 시험지는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다. 정말 귀에만 의존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한 번 나오세요. 이 발음이 미국 발음도 나오시고 호주 발음 나오시고 한 번 나온 다음에 A, B, C 하면서 답변을 얘기해요. 이 중에 한 개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생각보다 어려우세요. 파트 2가. 대통령 선거하시잖아요. 이 파트 2는 대통령 선거하는 기분으로 답을 고르셔야 돼요. A랑 B랑 C랑 들었을 때 다 탐탁치 않고 다 별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거를 할 때 3명의 후보 중에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뽑는 게 아니고 어떻게 뽑죠? 그냥 가장 덜 별로인 거를 솔직히 뽑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파트 2 같은 경우도 A, B, C가 들었을 때 아, 이건 무조건 정답이야. 이런 게 초반부에 있어요. 하지만 후반부에는 들었을 때 아, 3개 다 별론데 그나마 이게 가장 별로다 라는 게 정답이 되고 그거를 잘 골라낸 친구들이 결국 만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거를 고를 때 그냥 듣고 고르지 말고 파트는 오답 소거를 해라 이런 거를 전략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퀘스천에서 한번 얘기해보자. 고객이 요청한 건에 대해서 라고 상대방의 질문을 던져요. 그랬을 때 A번이 그거는 네 은행 계좌에 있는데 이상하죠? 그 이상하면은 일단 X는 하셔야 돼요. B번 들어볼게요. 너 지금 시간 자유롭냐 해서 시간 되니?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야 오늘 얘기 좀 해보자 했을 때 너 시간 돼? 나 너 바쁜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게 들리셔야 돼요. 왜냐면 C번은 오답이거든요. Up the staircase. staircase 단어 아세요? 계단이거든요. 이거는 또 장소를 칭하죠. 그렇기 때문에 A랑 C가 너무나 아니니까 B번이 아주 정답 같지 않지만 이거 정답으로 가는 센스. 자, 마찬가지 여기 질문 보시면은 where, file, report. 그래서 이 리포트를 어디에 제출합니까? 했을 때 A, B, C 들으면서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X를 하셔야 돼요. X를 왜 해야 되냐? 이걸 안 하면은 A, B, C가 지나간 다음에 어떤 게 이상했는지 어떤 게 괜찮은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A번에 40 copies 들었을 때 40개의 복사본이죠. 너무 아니잖아, 그치? 질문이 장소인데 수량을 얘기한다. 그 X 표시하시고. 이거 괜찮죠, 그쵸? 그 다음에 B번에 가시면은 질문에 where 같은 의문사로 WH로 시작을 하면은 yes나 no는 듣자마자 뒤에는 들을 필요가 없다. 무조건 X다. 이렇게 A, B를 저한테 배우시고 나면은 오답 수거를 해서 C는 듣기도 전에 정답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번에는 AC를 어떻게 공부할 거냐? 점수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점을 받기 위해서 100문제씩 매일 푸셔야 돼요. 100문제라 그래봤자 듣는 시간은 45분밖에 안 됩니다. 매일 푸시고 Part 2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하실 거고 그리고 AC 하실 때 여러분 속도가 되게 중요하세요. 나 원래 약간 성격이 좀 차분한 성격이야.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토익할 약간 고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토익을 하실 때 저희 수강자들 보면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의자에 등을 이렇게 기대고서 막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 점수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토익은 그래 모든 공부는 좀 공격적으로 딱 등을 세우고 여기 달려 들어가지고 빠르게 왜냐면 토익 애신 속도가 생명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은요 RC 파트를 좀 볼게요.
자, 알 수 있는 크게 문법 문제와 독해 문제 두 가지가 있으실 건데 독해 문제는 수능에 비교하면 답을 고르는 게 쉬운 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만점을 목표로 했을 때 내가 지금 점수가 970이야.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파트 7 독해에서 틀리는 경우 없다 보시면 돼요. 그럼 어디에서 틀릴까요? 문법에서 틀리세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할 때 독해 위주의 해석 위주의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토익을 공부한다 해도 어릴 때 공부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해석을 했을 때 제가 좀 읽어볼게요. 미스터 김 씨가 반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뭐를 반대할까? To provide, 제공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A번을 넣었을 때 해석이 괜찮죠? 나쁘지 않죠? 그러면은 심리가 그래요. 얘가 정답이면은 뭔가 시간에 쫓기는 시험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볼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이 ETS가 출제 기간이 여러분의 심리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오답을, 아주 그럴싸한 오답을 정답보다 위에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 여러분이 A를 딱 간 다음에 아래를 안 볼 거를 그 간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답은 D번이거든요. 그럼 묻고자 하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게 to가 부정사여서 뒤에 동사 원형이 올 거냐, to가 전치사여서 동명사가 올 거냐, 요거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봐봐요. 제니 빵집에서는 우리는 제공합니다. 어떤 디저트를. 여러분이 해석했을 때 베스트 디저트, 최고의 디저트 괜찮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free 디저트, 무료 디저트 괜찮죠? 그 다음에 various는 다양한이거든요. 다양한 디저트도 괜찮잖아요. 이제 그때 멘붕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앞에와 뒤에 이 두 가지 문제가 점수를 결정을 하거든요. 만점을 받을지 아닐지. 여기에서 해석은 다 돼 보이지만 문제를 풀면서 best는 최상급인데 앞에 더가 붙어야 돼. 라고 하면서 해석은 되지만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으니 A를 지울 수 있는지. C번도 다양한 디저트가 말은 되지만 앞에 저 선생님이 various는 항상 뒤에 복수명사가 온댔어. 라는 게 수업 시간에 기억이 나서 C번을 지울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B번이었던 실제 기출문제. 요런 게 토익 문제라 보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실전 소개해 드릴게요. 토익 문제가 몇 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200문제. 그래서 A씨가 100문제, R씨가 100문제. 일단 문제 양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자체가 굉장히 지쳐요. 총 몇 시간이에요? OMR까지 포함해서 2시간 진행이 되는 시험입니다. 자, 그런데 A씨는 내가 순서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들리면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2시간 중에서 초반부에 45분 동안 A씨가 나오시거든요. 그 어쩔 수 없이 푸셔야 돼요. 그 나머지 75분을 어떻게 시간 안배를 하냐 문제인데 원래대로 풀면은 RC의 파트 5, RC의 파트 6, RC의 파트 7 이렇게 푸는 게 맞지만은 이렇게 정주행을 하시게 되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오세요. 이미 LC는 여러분 듣는 시험이잖아요. 그럼 한 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럼 내가 어때요? 집중을 엄청 해야 돼요. 그러니까 RC는 내가 잠깐 정신을 놔도 여기 쓰여있으니까 또 볼 수가 있어. 그쵸? 근데 LC는 지나가면 끝이니까 여기에서 모든 신경을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도 시험 보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LC가 끝나고 나면 이미 녹초예요. 그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력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나마 제 집중력이 최대한 살아있을 때 뒤에 독해를 먼저 읽으셔야 돼요. 그나마 집중력이 살아있을 때 긴 지문인 독해를 먼저 풀어주고 나중에 시간이 좀 촉박하잖아요. 촉박할 때 이런 거를 푸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빈칸 채우기 유형이 토익의 핵심이지만 이거는 집중력이 좋을 때도 내가 조금 피곤할 때도 언제 풀어도 그렇게 결과의 차이가 없어요. 역주행으로 파트 7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뒤로 와서 그 빈칸 채우기 30문제를 맨 마지막에 풀어라. 이렇게 하면은 900점 넘기시고 990점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다.